DS213 비니 오실로스코프 요 사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쓰는 기능 위주로 꼭 알아야 되는 기능 위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화면이 있고 버튼들이 있고 요게 선택하는 버튼, 선택하는 다이얼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버튼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프로브를 꽂는 게 3개가 있는데 잠깐만요. 보면은 채널 A, 채널 B, 그 다음에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개는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포트고요. 요거는 신호, 이 기기에서 만들어낸 신호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펑션 제너레이터 기능을 하는 포트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CD가 있는데 요건 디지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포트고요. 요거는 USB 포트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로 연결하거나 충전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메인 전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플레이 그 다음에 포즈 버튼이죠. 그러니까 측정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잠시 멈추거나 하는 버튼이고요. 이거는 서브 메뉴를 호출할 때 쓰는 버튼이고요. 요걸 조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세부 메뉴들은 뒤에서 매뉴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값을 바꿀 때 돌리는 다이얼이고 요거는 메뉴를 선택할 때 각 메뉴를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은 이렇게 아셔야 되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 뒷면은 아무것도 없고요. 밑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매뉴얼을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쭉 버튼들이 있고 스크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널 A, 채널 B 2개 주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이 채널 A와 채널 B 포트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기 자체에서 출력을 내보내는 아웃 포트가 있고요. 디지털 포트 C, D가 있고요. USB 포트, 전원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쇼트키 펑션 요 삼각형 버튼하고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은 스크린샷 지금 현재 화면상에 요 떠 있는 거를 스크린샷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요걸 누르면 현재 내가 값을 세팅해 놓은 환경을 세팅해 놓은 거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켰을 때 똑같은 값으로 켜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요거하고 동그라미 2개를 같이 누르게 되면 센싱되는 신호를 자동으로 가끔씩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대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기능으로는 Run and Pause라고 되어 있죠. K1 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메뉴 박스가 착 뜨게 됩니다. 세부 메뉴가. 그 다음에 스위치 채널 뭐 트리거 같은 거 선택을 할 때 이걸 눌러주면 채널을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독으로 이거 키들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 되겠고요. 이거는 펑션 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다른 키들하고 같이 조합해서 쓸 때 쓰는 키입니다. 그 다음에 요 버튼 A, 요 버튼, 요 다이얼이죠. 요 다이얼 A는 Adjust Change Option. 그래서 값을 바꿔줄 때. 그 다음에 B는 커서. 요거는 각각 메뉴가 화면상에서 쭉 뜨는 거를 위치를 계속 바꿔주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채널 A, 채널 B, 채널 A, 채널 B, 그 다음에 아웃,
네, 반대쪽에 채널 C, 채널 D가 있고요. USB, 파워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화면상의 구성을 보시면 런 앤 스탑이 여기 있고요. 방금 전에 이 버튼을 누르면 런 앤 포즈 요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가 아날로그 포트가 1개, 2개, 그 다음에 디지털 포트가 3개, 4개 이렇게 채널 C, 채널 D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지션 이 이제 세부 메뉴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상에서 표시되는 것 중에 잘 보면 현재 DC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직류고요. 직류. 그 다음에 이게 AC로 바뀌면 교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모양이 되면 이게 그 포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걸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셔야 될 게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트리거. 트리거를 어떤 한 형태에서 내가 어떤 신호를 기준으로 해서 트리거로 삼아서 딱 화면상에 멈춰줄 거냐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의 화살표가 딱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폴링 엣지라고 하는데 신호가 높게 유지되다가 아래로 쭉 떨어지는 순간 기준 값으로 여기 트리거 값으로 세팅해놓은 이 값보다 값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이 기준점으로 딱 세팅을 해서 신호를 멈춰줍니다. 화면상에 이렇게 정지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 이거 오실로스코프 쓸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호를 어떤 식으로 해서 잡아낼 건지 오토, 슬로우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오실로스코프의 각 칸이 반응하는 시간 간격을 10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로 지금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 현재 만약에 출력 포트, 아까 아웃풋 포트에서 신호를 내보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사각 파형을 내보내는 걸로 되어 있고요. 20kHz 주기로 계속 신호를 내보내는 걸로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이쪽 거는 나중에 값을 화면상에서 이렇게 측정해 볼 때 차이가 얼마나 전압값이 V1 포인트, V2 포인트가 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세팅할 때 쓰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시간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확인할 때 쓰는 거고요. 여기 두 개가 한 쌍인데 요건 뭐 주파수, 듀티비 뭐 이런 것들을 쭉 선택해서 내가 세팅해 놓은 값으로 해서 화면상에 나타난 값을 볼 수 있는 걸 뭘로 볼 건지를 설정해 놓은 거고요. 요거는 뭐 전압값이나 에버리지 값 그런 값들 실제 여기 내가 선택한 어떤 한 포인트에서 값이 얼마인지를 볼 수 있는 요거 VP-P라는 값의 2.84V 이거는 에버리지 볼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옆에 꽂는 요 채널들이 있었죠. 채널 A는 요 색깔 요쪽 하늘색 비슷한 요 색으로 표현을 해주고 채널 B는 노란색 그 다음에 퍼플 채널 C는 보라색 그 다음에 그린 녹색은 채널 D로 나타낸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X 포지션은 여기 지금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좌우측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 각 매뉴얼을 보시면 각 메뉴에 대해서 A, B, C 요거 이렇게 해서 A, B, C, D, E, F, G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렇게 쭉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런 앤 홀드 뭐 이런 식으로 쭉 ACDC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에서 런하고 포즈의 두 가지가 가능했었죠. 그래서 런하고 홀드하고 런하고 포즈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배터리 잔량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고요. B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AC, 교류, DC, 직류, 그 다음에 선택하지 않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V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또 선택을 해보면 10mV에서 10V까지 그러니까 요 한 칸을 지금 현재 요 세팅해 놓은 거로 이 하늘색 선인 요 한 칸이 현재 1V 단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V. 그다음에 노란색도 지금 현재 1V로 선택을 해놨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되고, CD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디지털 포트라 사실 오실로스코프에서 디지털 포트를 별로 쓸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F, X 포지션. 아까 말씀드린 거, 요 점선, 내가 측정하는 포인트가 시간축으로 어느 위치에 놓을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 포인트. 내가 트리거로 화면을 딱 멈추게 만들 때, 요거 지금 이 값이 트리거 밸류입니다. 세팅해 놓은 값. 근데 트리거가 지금 하늘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하늘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채널 채널 A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그 값이 요 포인트 기준으로 이 값을 트리거 레벨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요 상태에서는 라이징 엣지네요. 낮은 값이 있다가 쭉 올라가면서 이 값을 넘어가는 순간이 딱 이 가운데 포인트 여기 요 포인트에 딱 걸리게 화면을 멈춰줍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폴링 엣지, 라이징 엣지, VT, 뭐 스레숄드 포인트보다 작으면, 크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이 폴링 엣지, 라이징 엣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아마 폴링 엣지가 제일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간축을 측정하는 시간 타이밍, 요 각 칸을 얼마의 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할 거냐 하는 게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 간격을 오토로 잡을 거냐, 보통 노멀로 잡을 거냐, 싱글로 잡을 거냐, 슬로우로 잡을 거냐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오토에다 놓고 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뭐 해보면 기능상에 뭔가 차이가 발생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시간 간격은 각 이 기능별로 했을 때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근데 보면은 100 나노세크에서 1초까지 이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기능 모드에 따라서 이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J, 이쪽 맨 끝에 거, 여기는 출력 파형, 참조할 수 있는 출력 파형을 지금 무슨 파형으로 내보낼 거냐, 스퀘어 사각형 파형으로 구형파로 내보낼 거냐, 사인파로 내보낼 거냐, 삼각파로 내보낼 거냐, 소 형태니까 톱니 모양으로 내보낼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선택을 해서 내보낼 수 있고요. 그것도 시간 간격을 조절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측정할 때 쓰는 것 V1값, V2값 뭐 YP 포인트, 그 다음에 타임 측정할 때 타임의 위치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듀티 값하고 프리퀀시,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주파수를 보는 방법을, 이 계측기를 사용해서 주파수 보는 방법을 알려줘라 하신 분이 계셔서 찍고 있는데, 요 메뉴 여기에서 프리퀀시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요 R하고 S, 여기 보면 R하고 S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두 개, 요 두 가지가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프리퀀시하고 듀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프리퀀시하고 듀티를 선택해 놓고 뭐 사용을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 두 가지 놓고 사용을 합니다. 프리퀀시로 선택해 놓으면 주파수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듀티로 선택을 해 놓으면 그게 한 PWM이나 뭐 출력이 듀티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설명드릴 건 대략 이 정도고요. 세부 메뉴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거나 할 때 이런 메뉴들이 또 뜹니다. 눌러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장 메뉴나 뭐 이런 세부 세팅 메뉴들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에서 따로 뭐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매뉴얼 보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전원을 켜면 바로 들어옵니다. 메뉴에서 본 거하고 똑같이 생겼고요. 지금 현재 세팅된 모드가 요 출력 파형을 세팅되어 있던 거를 요 다이얼을 돌려서 메뉴를 바꾸는 겁니다. 선택하는 메뉴를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이 채널은 선택이 안 되어 있는데, 예.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면 이렇게 돌리는 방향으로 시계 반시계 방향이나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현재 주황색이니까 요 두 번째 거가 선택이 된 거고요. 아니요. 정정합니다. 요 지금 현재 트리거가 요 색깔이니까 하늘색이니까 요가 트리거가 지금 채널 A를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모드가 측정 모드가 오토 모드, 슬로우 모드 뭐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시간 간격 바꿀 수 있고 요 간격 바꿀 수 있고요. 1ms 그 다음에 트리거 타입 그 다음에 요 포인트 측정 포인트를 저는 지금 여기다 세팅을 해놨고요. 트리거 자, 요거를 선택을 해주면 색깔이 바뀌죠. 색깔이 지금 그럼 이 채널 색깔로 바뀝니다. 그러면 트리거도 그 채널에 해당되는 트리거 레벨에 따라서 화면을 트리거 기준으로 딱 멈춰주게 됩니다. 지금 이 세 개 채널은 지금 다 꺼놓은 상태고요. 이거 하나만 쓸 겁니다. 지금 이것도 껐고요. 지금 DC로 켜놨고 AC 끄고 DC로 켰고 지금 프로브를 안 꽂았지만 그냥 전압이 없는 상태로 뜨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고 지금 10V 한 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V라는 겁니다. 그래서 10mV까지 낮출 수 있으니까 이 상태로 해놓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0mV가 되는 거고요. 10V로 해놓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V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한다. 이거 하시면 되고 이 위에 메뉴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거, 그 다음에 밑에 거까지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주파수를 측정하시려면 계속 돌려서 이거 두 개까지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듀티로 되어 있는데 돌려보면 바뀌죠? 이렇게 해서 바뀌고 사이클, 프리퀀시 이렇게 하면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듀티로 저는 듀티하고 프리퀀시 두 가지로 세팅해 놓고 쓰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채널을 바꿀 거면 요거 눌러서 채널을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VRMS 값 뭐 이런 식으로 측정 값을 현재 있는 포인트의 측정 값이 얼마인지를 나타내 준 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를 선택해 주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잠깐만. 좀 전에 여기 값 중에 보면 저는 VAverage하고 VRMS하고 두 가지를 보는데요. 에버리지 값은 평균값이고요. VRMS도 평균값인데 루트 민 스퀘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도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멀티 테스터기나 뭐 이런 거 테스터기 같은 걸로 찍으면 거의 이 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RMS로 표현이 되는 건데 전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다. 측정이 됐다. 그러면 그 값의 전체의 평균을 내면 얼마 정도 딱 나오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0V다. 그러면 10V인데 이렇게 올라간 게 10V로 떠 있는 게 절반, 밑으로 0V로 돼 있는 게 절반이면은 에버리지 값으로 5V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 기준값이 여기로 세팅을 해놨다고 치고요. 하나는 신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반대쪽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렇게 되면 평균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그런 식으로 파형을 계속 그린다면 평균값이 0이 나오겠죠. 근데 실제 값은 그 0이 의미가 있는 값은 0이 아니죠.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는 요거를 그 값을
마이너스에 있는 것도 위쪽으로 붙여서 평균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평균을 내서 의미 있는 값으로 만들어서 값을 보여주는 값입니다. 왜냐하면 특정 파형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값을 그리기 때문에 그게 평균값이 제로가 아니라 특정 의미를 갖는 뭐 몇 볼트로 이렇게 작동한다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 루트 민 스퀘어 그러니까 제곱근을 하고 그걸 제곱을 한 값으로 제곱근을 씌우고 제곱을 해버리면 어떤 값에 제곱을 해버리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플러스로 바뀌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루트를 씌워버리면 원래 값이 되죠. 절대값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표현법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신호가 정확히 안 들어오고 이렇게 세팅해 놓은 값에서 보고자 하는 값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값들이 바뀌고요. 자, 지금 신호가 나오는 포트, 아웃포트, 시그널 제너레이터에서 신호가 나오는 아웃풋 포트에다가 하나를 프로브를 연결해 놨습니다. 프로브 색깔은 노란색, 이 노랑이라고 해야 될지 이 색깔로 프로브를 연결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프로브는 채널 A에다 꽂아 놨습니다. 이 채널 A에다 꽂아 놨고요. 그래서 그 초록색 프로브는 요겁니다. 파란색. 화면상에서는 파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꽂아 놓고 그라운드를 서로 연결을 했고요. 그라운드를 연결한 상태에서 신호가 자,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출력은 지금 톱니 파형을 나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소우로 해놨더니 소우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파수 나오고 주TV 나오고 여기 세팅해놓은 값에 따라서 시간 다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지금 10kHz로 나오고 있습니다. 20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로 칸을 세팅을 해놨고 사각파형으로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사각파형으로 나오고 있고요. 사인파형으로 나오게 만들어 놓고 측정을 해보면 사인파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잠깐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사인파형이 10kHz 이 파형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펄스 여기 이제 한 사이클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kHz가 되니까 10kHz면은 0.1 100 마이크로세크죠. 100 마이크로세크에 한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에서 이 계측기는 20 마이크로세크 단위로 측정을 해놨죠. 그러면 요 한 칸이 20 마이크로세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 하나, 20, 40, 60, 80, 100. 예, 100 마이크로세크에 한 파형이 이렇게 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파형하고 이 타이밍대를 잘 맞춰서 세팅을 해야 이 잘 오실로스코프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를 제가 측정 타이밍을 바꿔보고 있고요. 한 칸이 500 나노세크니까 지금 현재 100 나노세크 200 마이크로세크 단위로 해놓고 하면은 예, 측정해 보면 이제는 한 칸이
한 칸에 두 파형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칸이 아까 10kHz로 하면 100 마이크로세크가 한 사이클 타이밍인데 한 칸을 200 마이크로세크로 해놨으니까 한 칸 안에서 두 개의 파형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제가 한 손으로는 찍고 있고 한 손으로 아이폰으로 찍고 있고 한 손으로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 화면이 계속 불안정하게 흔들립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듀티비나 주파수가 측정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화면상에서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세팅이 당 상태로 측정을 해버리면 이런 계측값도 엉뚱하게 찍힙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변경을 하면서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트리거 값이랑 이 타이밍 값을 잘 맞춰야 됩니다. 자, 트리거 값을 조절하니까 레벨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자, 신호가 나오는 것보다 트리거 레벨이 높아지니까 잡아내질 못합니다. 트리거 값을 낮춰서 세팅 값을 낮춰서 라이징 엣지에서 값이 여기보다 높아질 때, 딱 높아질 때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 값을 여기 포인트 측정 포인트를 여기로 해놨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자, 여기 삼각형 표시 이 X 포지션 여기입니다. 제가 여기에다 표현을 해놨는데 캠 파형을 찍을 때 한 파형을 찍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해놓은 거고요. 보통은 가운데다 놓고 쓰겠죠. 여기다 하고 그 다음에 트리거 위치 여기.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이징 엣지니까 어떤 신호가 이거보다 이 내 트리거 레벨보다 낮다가 이 포인트를 딱 타고 넘어가는 순간에 그 시점을 여기에다 딱 화면상에 맞춰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파형이 낮았다가 딱 올라가는 순간에 제가 세팅한 요 값에 거기에 딱 맞춰서 표현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이론 파형의 지금 에버리지 값은 1.32V고 전압을 칸당 1V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V인데 이렇게 평균값은 1.32V, 그 다음에 RMS 값은 플러스 1.68V다. 그러니까 이게 루트민 스퀘어로 해서는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kHz로 주파수는 나오고 듀티비는 53%가 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오실로스코프를 쓰신다고 해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조작하는 방법이나 뭐 세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지 그 오실로스코프가 갖고 있는 정밀도, 그 다음에 조작의 편의성, 그 다음에 기록할 수 있는 양,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에 따라서 오실로스코프의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차이가 나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자,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런 상태에서 보면 20ms 각 칸당 20ms로 해놔서 한 칸에 10개의 주파수가 잡혀야 되는데 제대로 표현도 안 되고 있고, 보면은 주파수도 2kHz인데 2kHz를 해놨는데 주파수가 500Hz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듀티도 66% 제대로 측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 요 트리거 값도 잘 세팅을 해서 측정을 하셔야 정확한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못 잡고 있죠?
이게 한 칸당 1초입니다. 거의 신호가 보이질 않네요. (100ms) 칸당 100ms로 하고 문자 보내네요. 주파수 100Hz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어떻게 하고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된 값을 볼 수도 있고 엉뚱한 값을 볼 수도 있으니까 각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마이크로세크로) 세팅을 해놔야 아까 볼 수 있었죠. 마이크로세크 단위로 세팅을 해놔야 볼 수 있습니다. 자, 100만, 지금 화면상에 어느 정도 제대로 표현이 되니까 주파수 정확히 잡아내죠. 2kHz, 2kHz. 그 다음에 트리거만 제대로 세팅이 된다 그러면 이 파형이 딱 멈춘 상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트리거가 요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트리거가 못 잡아내고 있죠. 트리거를 이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저도 쓰다 보면 저도 헷갈립니다. 자, 버튼을 누르면 바뀌었죠? 채널이 바뀌었습니다. 채널이 바뀐 상태에서 트리거 레벨을 볼 수가 있고요. 예, 트리거 레벨 조절하고 다시 파형 측정해보면 예, 트리거 레벨이 딱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 라이징 엣지가 딱 되는 시점에 이 포인트에서 정확히 딱 파형을 잡아냅니다. 트리거를 못 맞추면 거의 제대로 된 파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트리거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